자, 이번 시간에는 인수 정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인수라는 것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서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항상 나머지가 뭐가 될 때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약수와 배수의 개념은 항상 나머지가 0일 때 그 개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인수 정리라는 것은 나누어 떨어진다. 결국 나머지가 뭐라는 말일까요? 0일 때 우리는 fx는 1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말을 쓴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나머지가 0이라는 말을 아주 이쁘게 표현한 것이 뭘까요? f의 알파는 0이다. 자, 이게 무슨 정리였을까요? 나머지 정리였겠죠. 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아주 이쁘게 f의 알파가 0이다. 나머지가 0일 때 우리는 fx는 1다시 x-앞으로 나누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겁니다. 그럼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 말은 x 플러스 1은 2fx의 뭐다? 그렇죠. 요거는 x 플러스 1은 fx의 인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나누어 떨어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나머지가 0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거예요? f에 뭘 대입을 해주면은 0이 나올까요? 항등식 개념을 생각하면 이게 0이 되는 x의 값을 대입을 해야 몫이 있는 요 부분이 0이 되었었죠. 그래서 0이 되는 x의 값은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잘 보면 봐요. 요 x일 때 여기가 x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럼 천천히 한번 다시 적어보면요. 마이너스 1의 3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뭐가 된다? 0이라 이 말이죠. 마이너스 1의 3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a는 0. 그럼 a 값은 얼마가 나올까요? 7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 4번. 똑같은 형태인데 직접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학 공부는 보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나누어 떨어진다는 표현을 썼죠.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면 이것이 나머지가 뭐다?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머지가 0이면은 나머지 정리를 생각을 할 거다. 나머지 정리는 x에다가 숫자를 집어넣는데 그 숫자는 어떤 숫자다? 그렇지. x-2가 뭐가 되게끔 0이 되게끔 하는 숫자가 여기서 얼마일까? 적어 넣을 수가 있죠. 네. 그럼 봐요. x일 때 x니까 요게 얼마일 때는 x 자리에 이렇게 그 숫자를 대입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요것이 나머지 정리죠. 나누어 떨어진다. 나머지는 얼마다? 0이다. 자, 그러면은 a 값 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쉬운 문제니까 한번 손으로 직접 해보셔야 돼요. 문제 5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자, fx가 x-1, x-2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자, 나머지 정리. 중요한 거는 뭡니까? 나머지 정리는 선생님이 항상
나머지 정리는 항상 몇 차일 때만 사용할 수 있다 그랬나요? 1차일 때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1차식일 때. 왜? 뭐가? 이유가 뭘까요? 왜 나머지 정리는 1차식일 때? 그렇죠. 나머지 1차식일 때는 일반적으로 x가 0이 되는 숫자를 넣을 거고요. 1차식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뭐가 나올까요? 상수항이 나오겠죠. 자, 숫자를 집어넣는데 1차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숫자를 fx에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답은 뭐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상수항으로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리는 몇 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1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같은 경우는 자, 2차식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자, 한번 항등식을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등식. 자, fx라는 것은 2x의 3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인데 얘를 x-1, x-2로 나누면은 몫은 뭔지 모르겠지만은 나머지는 뭐가 될 것이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기에서 얘가 지금 몇 차식이에요? 나누는 것이 2차식이죠. 2차식이면은 나머지는 2차식보다 작은 몇 차식이 나온다 그랬어요? 1차식이 나와요. 그럼 1차식의 쓰는 폼은 1차식이니까 그렇죠. 아, 여기가 A, B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CX 플러스 D라고 1차식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읽어봤더니 요 나머지가 1차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나머지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죠. 나누어 떨어지니까요. 이 나머지는 뭐가? 0이 돼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나머지 정의는 사용할 수는 없지만 2차식이니까 바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은 뭐 항등식 개념으로 살펴본다면은 네, 등식이 성립하게끔 등식은 성립한다. x의 값이 뭐든 간에 등식은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 본다면 뭐가 됩니까? 내가 x의 값이 뭐가 되든 간에 등식은 성립하니까 내가 엄청나게 큰 숫자를 집어넣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qx가 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요 앞부분이 0이 되는 숫자 뭘 대입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x가 1일 때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x가 1일 때 그러면은 2 더하기 a 더하기 1 더하기 b는 자 qx가 뭐든 상관없이 여기가 0이 돼 보니까 0이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x가 뭐일 때? 2일 때 2의 3승은 8 곱하기 2는 16 더하기 2의 제곱은 4 4a 플러스 2 플러스 b는 역시 0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이고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8이더라. 그래서 빼기를 해준다면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3a는 플러스 15더라.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더라. b는 뭐가 되더라? 2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잠깐만요. 문제를 다 풀었는지. 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이 나왔네요. 조리제법. 자, 조리제법을 알고 있을 때와 조리제법을 모를 때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는 방법으로는요. 자, 나누는 방법으로는요. 지법이 있어요. 직접 나누기 하는 겁니다. 당식의 나누기는
다항식의 나누기는 나눗셈은 처음에 배웠던 직접 나누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머지만 구할 때는 자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가 있었어요. 나머지 정리는 몫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지금 하는 조립제법이 있어요. 네, 조립제법은 몫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얘도 몇 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냐면은 1차식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2차식일 때는 귀찮지만 무슨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집법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만 구하고 싶다? 나머지 정리가 따봉 제일 좋고요. 자, 1차식으로 나눴는데 몫과 나머지를 구해라. 집법보다는 뭐가 좋다? 조리제법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조리제법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조리제법은 반드시 몇 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뭐만 이야기해서 그렇죠. 이 지금 문자의 부분은 빼고 개수, 숫자만 가지고 나누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하는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접 나누기 할 때는 문자 부분을 다 적어줘야 됐었어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 문자 부분은 결국은 폼이 정해져 있어요. 삼성일 때 x로 나누면 2승, 1승 이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요 개수 부분을 줘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수 부분, 숫자 부분만 따로 떼어서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게 조리제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숫자 부분을 계산하는 폼을 잘 살펴보면 되겠죠. 자, 요게 개수가 1일 때는 요 앞에 있는 요 개수가 결국은 몫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는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자,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2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4에서 요 6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어요? 6이라는 것은 3에다 이렇게 분배법칙을 써서 이렇게 적었잖아요. 나눗셈은 보세요. 여기가 항상 빼기 개념이거든요. 빼기 개념이니까 빼기를 하면은 더하기로 바뀌어지죠. 더하기.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빼기니까 2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빼기가 아니고 얘는 더하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빼기니까요.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숫자 부분을 계산을 했다. 그러면 숫자가 나와 있는데 끝에서부터 요게 나머지가 될 거고 요 6이라는 것이 상수항이 되고 요 2라는 것이 x의 개수가 되고 3이라는 게 x의 제곱의 개수다. 이렇게 거꾸로 적어주면 되지 않겠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이해만 하고 조리제법을 할 때 항상 이걸 이런 식으로 집법 나누기 해서 숫자로 안 적을 거예요. 그래서 이해만 하시고 이제 조리제법 하는 요령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집법은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요. 조리제법은 어떻게 할 거다. 여기 있는 숫자를 가져올 거다. 그래서 자, 이해가 안 되면요. 나머지 정리처럼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니?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2가 0이 되는 x의 값은 2가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개수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숫자 부분만 가져왔어요. 자, 나누기 할 때 처음에는 그대로 우리가 몫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3이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나누기 할 때 곱하기 했었어요. 그죠? 그럼 2 곱하기 3을 하면은 6인데 여기에는 빼기 개념이었으니까 더하기 개념으로 가자. 그래서 2가 되네요.
그럼 2에다가 또다시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4를 올리고 또 더하기를 해주면 6이 되고 자, 해주면 또 7이 나온다 이러죠. 그러면 제일 마지막은 나머지로 하고 뒤에서부터 몫의 개념을 적어주면 돼요. 나머지고 상수항 x,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자, 개념은 이해하지만 조리제법 하는 방법은 그냥 이대로 익혀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조리제법이라는 것은 1차식으로 나눌 때 개수만 이용해서 몫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나머지만 구할 때는 나머지 정리가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은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여기에 조리제법 폼을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여기에는 내림차순으로 적대 개수만 가져올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x의 3성의 개수가 뭐니? 1이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 내림차수니까 x의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근데 x의 제곱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x의 개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2예요. 상수항은 얼마예요? 1이에요. 자, 이 부분에 들어갈 건 뭡니까? 요것이 뭐가 되는 0일 때. 그럼 x의 값은 이항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2. 자, 더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4. 더하기 해주면은 얼마? 2.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 더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3. 그럼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이 뭐다? 나머지였어요. 그 다음 얘는 상수항, 얘는 x 개수, 얘는 x의 제곱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몫은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나머지는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문제 6번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자,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수학은 보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직접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1번 정도는 직접 한 번 정도는 직접 해보시고 2번을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항상 조리제법을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x의 3성의 개수는 2네. x의 제곱 개수는 3이네. 그 다음 x가 나와야 되는데 x가 없죠. 그래서 0이라고 꼭 적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나머지로 적어 줄 겁니다. 요게 x 플러스 3이 0이 되는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와요. 3, 마이너스 3 곱하기 2는 마이너스 6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은 9 더해주면은 9 마이너스 3 곱하기 9는 마이너스 27 더해주면은 얼마?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나머지는 마이너스 12 몫은 상수항 x, x의 제곱이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 나머지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됩니까? 네, 꼭 해보셔야 돼요. 조리제법은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조리제법을 이용하는 계산을 할 텐데요. 얘는 굉장히 기초로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조리제법. 자, 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폼으로 기억을 해 주세요 했던 나머지 정리할 때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던 게 있는데 생각이 나십니까? ax 플러스 b로 나누는 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생각을 했었죠. 네, 요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조리제법을 이용하여 다음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는데 지금 보세요. 지법을 쓴다면은 지법을 쓸 때는 2x의 3성 나누기 2x니까 몫이 2 나누기 2니까 x의 제곱이 나오는 게 정상이죠. 처음이 x의 제곱이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그걸 기억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개수를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왔어요. 자, 얘는 0이 되는 x의 값이니까 뭐라고 적어줘야 될까요? 2분의 1이라고 적어주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대로 내려왔어요. 2분의 1 곱하기 2는 1입니다. 더해주니까 4네요. 4 곱하기 2분의 반팅은 2네요.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2네요. 반팅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마이너스 6이에요. 자, 아주 열심히 잘 구했죠? 어깨 뽕뽕. 자, 그런데 몫을 적어볼게요.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돼버렸어요. 나머지는 6인데, 마이너스 6인데. 그런데 상식적으로 보셔요. 2x의 3성 나누기 2x, 2 나누기 2는 2가 아니고 뭐가 돼줘야 돼요? 1이 돼줘야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이유가 뭘까요? 자, 보셔요. 자, 지금 어떤 다항식을 예를 들어서 2x의 3성 요 다항식을 2x-1로 나누나 4x-2로 나누나 6x-3으로 나누나 더 해볼까요? 요걸로 나누나 항상 x의 값은 뭘로 들어갈까요? 2분의 1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아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이 뭐니? 그럼 다 2분의 1이니까요. 하지만 직접 나누기 하면은 몫은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0이 되는 x의 값만 구했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개수의 관계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립제법은 굉장히 매력적인 계산법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치명적인 오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매력적인 조립제법을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 자, 요 앞에 있는 x 앞에 요 개수가 있다면은 먼저 나누기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2 나누기 2는 1이 나올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1이 나올 거야 얘들아 1이 나올 거야 하고 생각을 일단 하고 조리제법을 쓴다면은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자, 2x의 3성 플러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라는 것은 요 형태만 살펴본다면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2분의 1로 나눌 때 몫은 2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고 나머지는 6이야.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문제에서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기 해라는 게 아니고 뭐로 나누기 해라 그랬어요? 2x 마이너스 1로 나누기 해라 그랬죠. 그럼 잘 살펴보면 요거와 요거의 관계는 곱하기 뭐였어요? 곱하기 2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게 성립하려면 곱한 만큼 뭐 해줘야 될까요? 여기에서 나누게 해줘야 요 약분해주면 1 똑같아지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곱하기 2 해주고 2 해준 만큼 요 뒤에 나누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 자, 이렇게. 그러면 맞죠? 2 곱하기 1은 2. 2 곱하기 1은 2.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몫은 항상 정리를 하고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조리제법을 할 때 나누는 다항식이 앞에 개수가 뭔가 있다면 나머지는 전혀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해결이 되니까 나머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정리할 때
x 앞에 뭔가 개수가 있더라도 신경 안 쓰고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니? 하고 바로 대입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 7번 한번 살피겠습니다. 문제 7번. 문제 7번입니다. 둘 중에 선생님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둘 중에 선생님이 하나만 할 테니까요. 문제 1번 한번 살피겠습니다. 문제 1번 살필 때 2번으로 해줄까요? 자, 2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을 할 때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남은 셈을 못간 나머지로 구해라 그랬으면은 먼저 머릿속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6 나누기 3이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는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판단하고 조리제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조리제법. 조리제법이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치명적인 약점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조리제법이니까 앞에 있는 숫자만 직접 집법보다는 조리제법이 훨씬 편해요. 그래서 집법보다는 조리제법으로 나눌 겁니다. 자, 여기 0이 되는 x의 값이 얼마일까요? 3분의 2네요. 처음에는 6이 그대로 와요. 6 나누기 3은 2인데 2를 곱해줘야 되니까 4가 되나요? 자, 계산해 주니까 더하기 2 계산해 주니까 얼마? 3. 3 나누기 3은 1인데 곱하기 2를 해주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 더하기 해주면 마이너스 3. 3 나누기 3은 1이죠. 마이너스 1인데 곱하기 2를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얼마가 될까요? 2. 그래서 얼마가 돼요? 1. 자, 그러면은 저거 보면은 어떻게? 얘는 3분의 2가 되었으니까 결국 얘를 쓸 때는 x-3분의 2고 x-3분의 2로 나누면은 몫은 6x의 제곱 플러스 3x-3이고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는 3x-2로 나누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3 한 만큼 얘는 나누어 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x-2가 되고 얘는 2x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1. 자, 그럼 우리가 미리 계산했던 2x의 제곱 맞죠? 3 곱하기 2는 6이다. 밖에 들어가는 거죠? 네. 또 이야기를 하지만 수학 공부는 직접 하지 않으면은 개념이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넓히기.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나중에 우리가 이 단원이 끝나면은 수학 공부하는 요령과 왜 첫 단원이 문자를 활용한 다항식이 있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이야기는 다시 또 하겠지만 숫자 계산 2018의 10성 할 수 있을까요? 쌤 못합니다. 쌤 포기해버립니다. 자, 이렇게 숫자 계산을 힘든 숫자 계산이 문자를 이용해 주면은 너무나 쉽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자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준다. 이게 이 단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너무나 큰 숫자인데 문자를 이용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x에 이렇게 큰 숫자를 그냥 x로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 x의 10승은 자, 요거와 2018과 2017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를 x로 두면은 얘는 x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못과 나머지는 나올 거다. 자, 나머지 실제적으로 얘를 계산해서 2017로 나누면 엄청난 시간과 힘들 텐데 이렇게 문자를 둬버리면 굉장히 쉬워진 거예요. 자, 우리는 나머지 x자리에 뭘 집어넣을 거다? 그렇지. 1을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은 얼마? 1은 바로 나머지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나 편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두 번째.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 보시오. 그런 거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몫을 구해 보시오. 네. 조금 힘들 것 같지만 해야죠. 조금 힘들 것 같지만 해봅시다. 자, 조리제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x의 10성, x의 9성, x의 8성, x의 7성. 아이고, 계속 한번 적을까요? 네. 잘하면 안 적어도 상관없는데 상수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10상의 개수는 1이고 0이고 0이고 0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선생님 요걸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0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있어야 돼요. 그죠? 10개입니다. 자, 1 들어가는 거죠. 1. 그러면 어떻게? 아이고, 좀 미안하네. 자, 저 여기에 자, 공간을 좀 둡시다. 자, 1은 그대로 내려오고 1 곱하기 1은 1 더해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1이 몇 개 있어야 될까요? 1이 몇 개? 11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 몫은요. QX는 어떻게 됩니까? X의 9성, X의 8성, 쭉쭉쭉 가서 X 더하기 나머지는 1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자연수일까요? 자연수일까요? 아닐까요? 당연히 자연수죠. 2018 자체가 자연수니까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일 겁니다. 그 다음 더하기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는 자연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연수는 덧셈과 곱셈에 대해서 닫혀 있으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빼기가 나오면 좀 곤란해요. 그죠? 어디가 더 큰지 살펴봐야 되는데 지금 이 구성은 빼기가 하나도 없고 다 더하기로만 되어 있으니까 덧셈과 곱셈이 돼서 닫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살피겠습니다. 자, 인수분해가 나오네요. 인수분해. 네, 인수분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는 학년에 올라가면은 인수분해, 특히 조리제법이라는 거 있죠.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는 것은 많은 계산을 하니까요. 잘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수분해는 전개하시오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개하시오는 뭐였습니까? 전개하시오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괄호를 풀어주면 됐었는데요. 인수분해는 이렇게 더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다항식을 묶어주면 되는 거예요. 얼마 곱하기 얼마 곱하기 얼마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곱으로 나타내어지는 것이 인수분해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뭐가 된다? 일단 기본적으로 나머지는 0이라는 거예요. 먼저 인수분해를 할 때는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하시오.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하시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완전제곱. 그러죠. 자,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수분해 해왔던 거죠. 자, 5번, 6번, 7번은 고등학교 때 배운 곱셈 공식입니다.
자,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가끔 문제집에 나온다 하고 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여기에 A의 삼성 플러스 B의 삼성 플러스 C의 삼성 마이너스 3A, B, C는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AC 기억나십니까? 얘를 또다시 어떤 식으로 폼을 적어도 상관이 없다 그랬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A-B의 제곱 B-C의 제곱 A-C의 제곱 자리가 바뀌었는데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요게 있네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공식은. 수학은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해야만이 문제 풀 때 시간도 절약되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은 기억하고 있기. 공식은 기억하고 있기. 자, 이 공식을 5번, 6번, 7번은 노트에 3번 정도는 적으면서 완전히 공식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꼭 노트에 3번 정도 적으면서 공식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오. x의 삼성 나와 있죠. 8 나와 있죠. 8이면은 뭐의 삼성입니까? 2의 삼성이죠. 그럼 네가 공식을 적어봐야 돼요. x의 삼성 3 곱하기 여기 있네요. 2 곱하기 x의 제곱 3 곱하기 뭐죠? 12는 3 곱하기 4죠. 4는 2의 제곱 x 플러스 2의 삼성.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 x 플러스 2의 삼성이었구나. 공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자, A의 삼성 마이너스 얘는 3B의 삼성이구나. 얘는 A 마이너스 3B 공식 A 제곱 2개 곱해주면은 플러스 3AB 제곱해주면 9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선생님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문제 1번. 공식이라는 기운이 빡 들어와야 됩니다. 27은 뭐의 삼성? 3의 삼성. 공식 한번 적어보셔요. 자, 2번 보세요. 2번. 4번부터 볼까요? 27은 3의 삼성. 8은 2의 삼성. 자, 2를 삼성하면 누구? 8. 3을 삼성하면 누구? 27. 4를 삼성하면 누구? 64. 5를 삼성하면 125. 한 요 정도까지는 눈에 익혀두는 게 좋겠죠. 자, 2번 한번 보세요. 2번은 A의 제곱, 2B의 제곱, 자, C의 제곱이네요. 보세요.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딱 보면요. A와 B는 다른 부호.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A, B, C의 부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 여기가 플러스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B, C는 같은 부호. 자, 여기에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건 뭡니까? A, C는 다른 부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가 플러스면은 B는 다른 부호니까 B는 마이너스여야 되고 B와 C는 같은 부호니까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A, B는 다른 부호, C는 B와 같은 부호 되는 거죠. 네. 공식 선생님이 이렇게 넘어간다고 나도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공식 적어가면서 요 인수분해는 선생님 도와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직접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셔요. 자, 보세요. 얘를 전개해서 정리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얘는 지금 폼이 x 플러스 y라는 게 똑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박스 처리만 해준다면은 너무 쉽죠? 너무 쉬워진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10 뭐죠? 곱해서 10 되는 거 2하고 5 빼기해서 3 되는 거 마이너스 1 바로 나오죠. 자, 이것처럼 형태가 똑같은 것은 굳이 전개하지 말고 다른 문자로 치환해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편하게 하세요. 편한 방법인데 굳이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적을 때는 a가 x 플러스 y였죠. 원래 마이너스 2 x 플러스 y에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지금 반복된 것이 x제곱 마이너스 3x인데 자, 푸는 요령이에요. 얘를 a로 둬도 상관이 없고 쭉 연결해서 얘를 a로 둬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배 법칙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얘를 a로 둔다면은 얘가 a면은 뒤에는 a 플러스 1까지 a니까 플러스 4 플러스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적어주면은 a의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3이니까 얘는 플러스 1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수분해 방법이 치환해서 인수분해 한다는 거죠. 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인수분해는 지금 현재 선생님하고 하는 거는 너무 일부분이고 많은 문제를 풀어볼수록 편하게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셔요. 예제 3번. 예제 3번 같은 경우는 4차식 인수분해는 너무 우리는 3차식 인수분해까지 할 거거든요. 그럼 4차식 인수분해가 나온 거는 x제곱을 라지 a로 둔다면은 얘가 몇 차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2차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한 번 더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 x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2번 한번 보셔요. 2번 똑같이 이렇게 썼는데 이거 완전 제곱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완전 제곱 되려면은 앞에 2가 있어야 되죠? 요 공식처럼 외우라 그러는데 절대 공식처럼 외우지 말고요. 얘는 안 되면은 합차 공식으로 해서 얘를 조금 만져줘야 돼요. 합차 공식으로 쓸 거예요. 얘는 될까요? 합차 공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합차 공식으로. 자, 그러면 얘가 합차 공식으로 쓴다는 것은 뭐의 제곱 마이너스 뭐의 제곱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합차 공식으로 쓴다는 것은. 그럼 얘에서 합차 공식으로 쓰려면은 완전 제곱 되면 2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x의 4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1로 하고 빼기 x의 제곱을 해주면은 똑같이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합차 공식으로 바꿔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얘는 x 플러스 1 있죠. 제곱이 들어가야 되죠. 그럼 합차 공식이니까 뭐가 됩니까?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죠. 되겠습니까? 자, 인수분해를 하시오. 자,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연습을 꼭 하셔요. 연습을 하세요.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자, 3번하고 4번이 합차 공식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합차 공식을 할 때는 어느 정도 해보면 요령이 생기는데 합차 공식을 할 때는 요 부분을 만져줘야 돼요. 요 부분을. 어떻게 만지면 될까? 요 부분을 만져줘야 돼요. 9가 나와 있죠. 그럼 합차 공식을 할 때는 무조건 완전 제곱꼴로 일단 고쳐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얘를 완전 제곱꼴로 고치려면은 x의 사성 플러스 9가 있으니까 얘를 손을 댈 거니까 얘는 뭐라고 써줘야 완전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6x의 제곱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빼기 4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는 들어가는 게 얘가 들어가는 게 이래서 합차 공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주면 합차 공식이 될지 한번 생각해서 직접 하셔요. 직접 하고, 자, 나중에 스님이 등교하고 나서 잘 안 되는 거는 질문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직접 일단은 해보시길 바랍니다.